뉴스 읽어주는 백만이. 이번 주제는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부동산의 사용 목적 중에서 상가, 호텔, 휴게소, 극장, 주유소 등의 상업용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동산을 이야기합니다. 최근 실리콘밸리발 은행 사태 이후 미국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상업용 부동산을 꼽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또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캐나다 투자그룹인 블루필드 자산운용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대신 디폴트를 내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소식은 결국 사무실 임대 시장의 침체 국면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러 지역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곳으로 꼽히는 곳이 지금 이 뉴스에 나오는 샌프란시스코인데요. 한 사례를 보면 22층짜리 사무용 건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금융지구 중심가에 위치한 건물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에는 약 4천억 원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약 800억 원 선에서 매물로 나온 상태인데요. 이러한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재택근무 확산에 따른 파급 효과로 꼽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등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IT 기업 근로자들이 재택근무로 점점 사무실에 나오지 않게 됐고, 이들을 타겟으로 한 식당과 잡화점 등이 잇따라 문을 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건물의 공실률은 75%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코로나19 이전에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은 한 5%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에 비하면 공실률이 매우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담보로 은행에서 빌린 대출 이자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사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 은행인 웰스파고에 따르면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중에 원금과 이자 상환에 문제가 발생한 불량 대출 규모가 1분기에 약 2,500억 원, 4분기에는 9,730억 원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업용 부동산의 문제는 비단 미국뿐만이 아닌데요. 유럽에서도 상업용 부동산의 거래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이날 MSCI 지수를 인용해서 올해 1분기 유럽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은 어떻게 도대체 공실률이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에서 이렇게 높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대답에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업의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팬데믹 이후에 재택근무가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재택근무를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요. 최근 경제가 안 좋다 보니 기업들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근로자들의 재택근무를 오히려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로 노동자 우위의 시장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수의 근로자들이 은퇴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완전 고용에 가까운 경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근로자 우위의 시장인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근로자들이 사무실에서 근로하는 것보다는 재택근무를 선호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통해서 상업용 부동산과 주거용 부동산의 온도차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주거용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업용 부동산이 내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원인에는 변동이냐 고정금리냐의 차이에 운명이 갈렸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변동금리 비율이 약 한 60%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대출의 만기가 2년에서 7년 정도라고 합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보통 15년에서 30년에 비하면 매우 짧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1, 2년 안에 경제 위기가 발생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미국의 대형 은행보다는 중소형 은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전체 은행을 놓고 봤을 때 중소형 은행들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67%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대형 은행들은 29%밖에 되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터졌을 때 중소형 은행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미국의 금융시장은 중소형 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그로 인해서 중소은행들이 무너지고 결국 미국의 금융 시스템의 문제로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사실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 사람들의 근거는 뭐냐면 사무실 오피스만 엄청나게 떨어졌을 뿐 숙박용 호텔 같은 건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가격이 견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연준이 굉장히 신속하게 빨리 처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러한 상업용 부동산의 문제 또한 미국이 충분히 이겨낼 것이라고 예측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마도 2023년, 24년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텐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심층적으로 추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읽어주는 백만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